안녕하세요. 말유학 성공 가이드의 김세소입니다. 그동안 2025년 1월 학기에 입학시키느라고 유튜브를 못 찍었습니다. 답사 오신 분들도 있었고 답사 없이 저희 서울 사무실에서 상담한 학교에 바로 입학 신청해서 시험 보고 허가서 받고 지금 거주할 집을 결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직접 와서 결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비디오를 보내드리고 저희 직원이 동영상으로 집 이곳저곳을 보여주고 결정하시기도 합니다. 국제학교 입학 전 답사는 반드시 필요할까요? 예, 하는 게 좋습니다만 저희가 한국에서 세미나 하면서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면 굳이 답사를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약 50%만 답사하고 입학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답사를 가서 만나는 학교 담당자는 마케팅 부서 직원입니다. 이분들은 자기 학교의 장점 위주로 안내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들을 미리 알고 가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제를 다루는 이유는 답사를 하든 안 하든 국제학교가 어떤 곳이고 무엇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맥시멈으로 활용하는 요령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답사 오려면 2박 3일간 비행기 타고 와야 하는 것을 압축해서 설명드리니 좀 길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개교연도가 안정성과 전통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전교 총학생 수, 현지 학생 비율, 외국인 학생 비율, 한국인 학생 비율, 한반의 정원, 원어민 교사 비율을 알아보게 되는데 전교생이 많을수록 즉 한 학년의 반수가 많을수록 명문학교입니다. 검증되어서 많은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된 것입니다. 좋은 학교일수록 한국 학생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 입학 초기에 영어 보충반인 EA1반에는 한국 학생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반으로 가면 한국 학생 비율이 줄어듭니다. 요즘은 말레이시아 국제학교의 위상이 높아지고 좋은 결과를 낸다는 게 증명이 되어서 중국, 일본에서 온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자리 부족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학비는 입학 신청비, 등록비, 보증금, 수업료가 있는데 입학 신청비는 입학 시험 보고 입학 허가서 받을 때까지, 등록비는 기부금 같은 성격인데 입학할 때 1회 지급합니다. 보증금은 보통 한 학기분을 받아서 퇴교나 졸업할 때나 중간에 자퇴할 때 미리 신청해서 환불받고 있습니다. 수업료는 1년에 3회에 걸쳐서 지급합니다. 영어계는 3학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간학비를 일시불로 지급하면 할인이 되는데 제 경험으로 신입생일 경우는 일시불 지급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한국 떠나서 다른 환경에서 학생이 적응이 안 되거나 불만이 있어서 전학하려 하거나 귀국 사유가 있어서 중간에 그만두면 환불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비 비싼 학교가 다 좋을까요? 학비 저렴한 학교가 다 안 좋을까요? 학생 수 많은 학교는 다 명문입니다. 그 중에서 자기 예산에 맞는 학교를 택하면 됩니다. 제가 전에 올린 말레이시아 유학 성공 가이드 학교 선택 시 고려사항과 유의점 유튜브를 참조하시거나 댓글에 문의 주시면 답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교과서 교복 비용과 식사 비용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식사는 아침 일찍 등교하기 때문에 오전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간식 시간이 있고 점심은 12시 반쯤 합니다. 학비는 원어민 교사 비율이 높고 시설이 우수하면 비쌉니다. 그렇다고 교육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예산에 맞는 학교를 찾아야 합니다. 등하교 시간은 초중 고등학교 학생 등하교 시간이 같고 더운 겨울아 오전 8시 이전에 시작해서 3시쯤 하교하고 금요일에는 좀 일찍 하교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방과 후 액티비티는 약 2시간 정도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영국계 커리큘럼, 미국계 IB, 캐나다계, 호주계 교육 과정이 있어서 그 과정을 알고 입학해야 합니다. 영국계를 다니다가 미국계나 호주계, 캐나다계로 전학 가려면 학년과 학기가 달라져서 적응이 쉽지 않습니다. 충분한 검토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국제학교 200여 개 국제학교 중에서 90%가 다 영국계라 오늘은 영국계 교육과정 위주로 설명드립니다. 영국 내셔널 커리큘럼, 영국 공립학교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 학생이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를 다녀도 런던에 있는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 같은 내용을 배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학교에 입학하겠다고 하면 학교에서 우선 요구하는 것이 학생의 생년월일입니다. 나이대로 학년을 배정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학생은 생일이 9월 이전생이면 한국 학년보다 1.5개 학년, 즉 한 학년 반 이상을 높여서 배정하고 9월 이후생이면 반년 높게 배정합니다. 영어 능력도 부족한데 학년까지 올리면 어떻게 따라가냐고 걱정하시는데 한국 학생들은 30년 전부터 그렇게 입학했고 잘 따라갑니다. 9학년 이상은 입학시험 결과에 따라 학년을 낮춰주기도 합니다. 학년 배정은 유치부는 만 3세부터 입학이 가능하고 중학교는 프라이머리라고 하는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이고 중등과정을 세컨더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중학교 과정이 7학년, 8학년, 9학년입니다. 그리고 5년 만에 합쳐서 5년 만에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10학년, 11학년이 IGCSE 수능 기간인데 2년간입니다. A레벨은 12, 13학년으로 예비대학 과정입니다. 국제학교가 부모에게 가디언 비자를 주는데 자녀가 국제학교를 다닐 때만 받게 되어서 A레벨 과정이 없는 학교에서는 칼리지에 가서 A레벨을 해야 합니다. 그때는 어머님이 가디언 비자를 받지 못합니다. 입학시험과 기말고사 그리고 IGC 수능시험에 대한 사항 자세하게 다음 편 입학시험과 수능시험 편 유튜브에서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초등, 중, 고등학교 그리고 A레벨에서 무슨 과목을 배우고 대학 전공에 따라 과목 선택 요령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선생을 선호하는 학부모님들이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영어 발음 때문에 원어민 선생님을 선호하는데 원어민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다른 액센트가 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에서 옵니다. 또 같은 영국이라도 런던, 스코틀랜드, 웨일즈 등에서 호주도 시드니, 멜버른, 퍼스에서 미국도 동부, 서부, 중부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발음이 다 다른 액센트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한국에서도 대구와 광주의 발음이 다르죠. 또 그 나라에서 우수한 교사였으면 왜 말레이시아에 왔을까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원어민 선생님은 말레이시아 국제학교에서 오래 근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 수능 과목을 오랫동안 가르쳐 본 선생님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입니다. 반면에 말레이시아 선생님은 같은 과목을 15년 이상 가르치고 수능 준비해 주고 있는, 즉 출제 경향을 잘 꿰고 있는 편입니다. 누가 우리의 수능 준비를 잘해 줄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대목입니다. 답사할 때 학교를 둘러보는데 모든 학교가 비슷합니다만 학교에 따라 인테리어 수준이 다릅니다. 초등은 한 교실에서 주로 수업을 하지만 중학교부터는 과목에 따라 이동 수업을 하게 됩니다. 등교에서 홈룸, 즉 자기 반에서 출결 사항과 공지사항을 담임생이 전달하고 나서 과목별로 이동 수업합니다. 지설은 교실, 다목적 실내 체육관, 극장식 강당, 도서관, 음악실에 다양한 악기들이 배치해 놓고 있고 미술실에는 교재 도구를 비치해 놓고 학생들이 만든 작품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과학 실험실은 보통 물리, 화학, 생물 실험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댄스 교실, D&T, 즉
디자인 앤 테크놀로지 교실이 있는데 학생이 디자인하게 하고 그걸 직접 만들어보는 공작 기계, 도구, 톱, 망치, 바이스 선반을 갖춰놨습니다. 식당, 그리고 5개 수영장, 잔디구장 등이 있습니다. CCA, ECA 액티비티는 교육과정을 보완하여 학생들의 인성 및 학습의 발전을 방과 내 또는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체육, 예술, 문학, 토론, 인문학, 힙합, 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이 있으며 동아리 성격도 있습니다. CCA, Co-Curricular Activity는 학과목과 관련이 있는 액티비티이고 ECA는 학과목과 관련은 없는데 대체로 CCA는 방과 내에 하면서 학교 자체 인력으로 소화할 수 있어서 우려입니다. ECA는 보다 전문성을 필요하기 때문에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추가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방과 후에 EA를 보충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영어 보충반이죠. 학원 다니는 것보다 저렴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입니다. 액티비티는 학기마다 종류를 바꿔 신청할 수가 있고 횟수도 선택 가능합니다. 가급적 방과 후 액티비티를 2가지 종류를 택하고 학기마다 종류를 바꿔주면 그 중에 실제로 좋아하는 액티비티를 찾도록 하는 게 요령입니다. 가급적 많은 시간을 그분들과 학교에서 보내면 영어 능력, 성적, 인성, 사회성 등이 좋아지고 국제학교 동료들과 정보 교환하고 어울리면서 학교 다니는 걸 즐거워하고 핸드폰에 빠지지 않습니다. 학교 시설 사진을 올려드립니다. 시설 구성이 어느 학교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 학교의 시설을 모아서 올립니다. 여기는 넥서스라는 국제학교인데 운동장과 수영장과 학교 건물이 보이고 있네요. 수영장은 대체로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극장식 강당으로 조회도 쓰고 학예 또는 드라마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이고요. 이건 유치원 교실이네요. 이건 중고등학교 교실입니다. 그래서 책상이 높죠. 의자도 크고. 그리고 여기는 실험실인데 물리, 화학, 생물 실험실로 각각 3가지 실험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미술실이죠. 그리고 이것도 미술실이고 유치원 미술실입니다. 이거는 공작실인데 D&T, 디자인 앤 테크놀로지실인데 디자인해서 또 직접 만들어 보도록 공구를 갖다 놨습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고학년 교실인데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초등학교 교실을 몇 개 교실을 모아놓고 같이 반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배울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댄스실이네요. 이거는 유치부 실내 오락실 놀이터고요. 이건 도서관이네요. 그리고 이거는 실내 체육관인데 날씨가 더운 날이라 에어컨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식당, 카페테리아로서 간식 시간과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이쪽에 많이 오지요. 그리고 이건 잔디구장을 갖춰놨고 이거는 테니스장입니다. 그리고 부가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학교버스는 학교가 운영하지 않고 지입제로 외부 용역에 맡깁니다. 왕복이 있고 편도가 있으며 방과 후에 픽업할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버스가 내가 거주할 집까지 운행되는지, 여러 곳을 둘러서 오는 건지, 애가 둘일 경우에는 버스가 비싸서 엄마가 등하교 라이드 해주는 게 나을지 비용 분석해서 신청하기 바랍니다. 리더십 배양 프로그램으로 학생회장, 부회장, 또 학년장, 프리펙트라고 하죠. 캡틴, 또 학생회 조직에서 리더십을 키우면서 봉사하면 명문대학 진학할 때 아주 요긴한 중요한 스펙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포비사라는 국제학교 대항, 동남아 국제학교 대항 체육대회에 학교 대표로 한두 번 나가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학교 대표로
너무 집중하면 자주 나가게 되면 대학 진학 공부를 소홀히 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인쇄된 교과서로 배우는 게 영어 능력이 부족한 한국 학생이 빠르게 적응하고 높은 점수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책, 엑서사이즈 북이라고 하는데 공책에 판서를 베껴 쓰고 그리고 숙제해서 제출하고 확인받으면서 향상되는 것을 느낍니다. 맥북이나 노트북으로 온라인 교과서 교재를 쓰는 경우는 영어 능력이 부족한 한국 학생한테는 적응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호탈 시스템이라고 해서 학부모와 교사 간의 소통을 위한 포털이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영어로 된 포털을 등록하고 사용하는 게 처음에는 미숙하지만 포털과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숙제 확인, 성적표, 수업 준비사항 통지, 수업 태도, 학비 청구와 같은 정보를 매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비를 미리 지급하면 학비 할인이 있는데 포털을 늦게 확인해서 할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금년 2024년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서울 사무실 서능역에 있는 저희 서울 사무실에서 무료로 학교 입학 세미나를 합니다. 저희 26년간 6천여 명을 입학시키면서 생긴 상담 노하우로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굳이 답사를 하지 않더라도 학교 선택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객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수 있고 팝업창에 있는 예약하기에서 예약하셔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네이버 검색에서 말레이시아 대산유학원을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뜹니다. 다음 편에는 여러가지 시험, 즉 입학시험, 또 기말시험, 또 대학 수능을 위한 수능시험은 어떻게 무엇을 보는지와 배우는 과목을 상세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편 보시기 쉬울 겁니다. 대산유학원의 김세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